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B-21 등 전략 폭격기와 함께 공중에서 편대를 이루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AI 기반의 무인 전투기를 미군이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 같은 기능을 갖춘 협동 전투기를 제작할 회사 2곳을 올 여름께 선정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체외진단 전문기업 오상헬스케어가 170대 1의 경쟁률로 첫날 공모주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기관 의무 확약 비율이 2.7%에 불과하다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공모주 열풍을 꺾지 못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 예상대로 IT가 주도주가 되고 있죠. 계속 갈 겁니다. 이따가도 어떤 얘기를 할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정말로 전문가님 말씀처럼 AI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식 시장에도. 자, 오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IT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특히 또 제일 강했던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일단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들 IT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전 매매 드렸던 종목들도 IT가 많았는데 그 IT들이 너무 잘 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수남에도 나올 거고 시장도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시장 얘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갖고 있는 IT 관련한 종목들 좀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런 종목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께서 정말로 오랜 기간 계속해서 우리 IT 관련한 종목들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우리 시장에서 지금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님 종목들이 계속해서 반짝반짝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률을 확대하는 종목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이야기 들려주시죠. 자, IT를 이유와 근거와 증거를 대가지고 강연회도 많이 했어요. 작년 9월 달 강연회, 그다음에 11월 달 강연회, 올해 2월,
며칠인지 2월 17일인가? 좀 됐는데 한 몇 주 됐어요. 그래서 2월 17일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강요회가 되면서 그냥 대놓고 그냥 IT가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이유들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에코프로가 2만 원에서 15만 원을 가고 나서 그 15만 원이 150만 원 갔단 말이에요. 기간은 2, 3년이 걸렸는데 똑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IT가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강연회에서 했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100만 원을 가는데 그러니까 요 얘기만 딱 듣고 보면 저 전문가가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 미치지 않았고요. 그런 흐름들이 하이닉스는 10년 동안에 나올 걸 흐름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올해 20만 원, 30만 원을 본다 그랬어요. 하이닉스. 거 봐요. 저 미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100만 원 간다고 올해 100만 원 가면 저도 그 사람은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근데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IT주들 뭐 제주반도체처럼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많이 나올 거다. 왜냐면은 에코프로도 그렇게 갔거든요. 2만 원짜리가 150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 갔다가 조정 한 10개월 봤더니 그렇게 해서 150만 원 갔단 말이에요. 그럼 IT주들도 2년, 3년 동안에 분명히 그런 사이클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도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도주가 2차 전지에서 IT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는 작년에 했었던 얘기고 그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올해 1월달, 2월달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끊어진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정받으면 뭘 사야 되나? 우리 에코프로 3년 전 생각하면 돼요. 3년 전에 에코프로 그때 15만 원 갔을 때 그때로 살 걸. 30만 원 그때로 따라갔을 걸. 근데 지금 에코프로의 15만 원, 30만 원 자리도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 에코프로에 지금 불과 뭐 3만 원, 4만 원 자리에 지금 놀고 있는 게 지금 IT거든요. 이거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매매하기가 아직 바닥에 있는 애들도 많고 물론 신고점을 가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 신고점은 역사적인 고점을 뚫었다 그래서 고점 논란이 있는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또 얘기들은 아침 방송이나 그동안 강연에서 했던 얘기들을 들으시면 돼요.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가격은 이제는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다. IT주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새로 움직이는 건데 자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면은 1시간 걸리니까 그거는 생략. 그래서 IT주들은 그만큼 제가 좋다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많이 했고 이제는 모르다 그러면은 방송을 돌리다가 처음 보셨거나 아니면 계속 봤던 사람들이라면 모르면 간첩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IT는 계속 좋습니다. 일단 올 상반기는 계속 좋을 거고요. 올 하반기도 일단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좋을지 저는 그거를 여기서 확답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주식은 무조건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작년 8월달, 9월달에서도 이거는 확실하게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빠졌거든요. 9월달에서부터 빠졌단 말이에요.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졌는데 물론 제가 그거를 그래서 매도 타이밍도 잡아줬다가 다시 매수 타이밍은 11월 2일부터 다시 잡아주긴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이 복잡한 얘기들이 다 제가 서울경제에 있으면서 했던 얘기들인데 자, 일단 지금 지수를 봅시다. 지금 지수는 2,700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이 얘기도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죠. 바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바로 넘어갈 거냐 이렇게 바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또 눌렀다가 갈 거냐 그 싸움만 있을 뿐 결국은 올해 2,800 갈 것이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올 1월 달서부터도 했고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 12월 달에도 했어요. 2,800은 갈 거라고. 그래서 내년장은 못 가도 이게 기본이다. 좀 잘 가면 3,000. 근데 저는 지수를 그렇게 중요해 보지는 않아요. 폭락만 없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까지 보느냐? 저는 지수 3,400도 간다고 보는데 일단 저 자신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저는 안 가도 된다고 봅니다. 지수 3,000만 가도요. 벌 사람들은 다 벌게 돼 있어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수가 여기서 계속 3,000 갔다가 2,500 갔다가 3,000 갔다가 2,500 갔다가 3,000 갔다가 2,500 갔다가 이렇게만 올해 지금 이제 3월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9개월 동안 계속 그런 일들만 나와도 반토막 나고 깨질 사람들은 어차피 깨지고요. 벌 사람들은 계속 법니다. 그래서 지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흐름에 맞춰서 파도를 잘 타면 됩니다. 우리가 파도가 넘실넘실 거린다고 해서 다들 물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수영을 잘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윈드서핑을 잘 타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이용해서 정말 재밌게 놀지만 수영을 못 하는 사람들은 계속 물만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에서의 그 파도를 어떻게 잘 타느냐, 뭐 그거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지금 시장 너무 좋다고 보고요. 또 급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수가 조만간에 2,700을 돌파할 것 같긴 한데 그래봤자 버는 사람들만 벌게 될 겁니다. 뭐 계속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IT는 그만큼 중심 테마에 있기 때문에 IT는 계속 보셔야 되고, 이미 방송에서도 종목들은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 종목들 이따가도 잠깐 볼 텐데,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2,700 돌파하게 되면 금방 2,800 갈 거고, 그 2,800 가면은 뭐 우리나라 시장 뭐 맨날 올라가는 건 우리가 잘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 좋을 텐데 중간에 한 번씩 흔들려 주시겠죠, 당연히. 그 흔들려 줄 때 겁먹지 말고 사야 됩니다. 흔들면 사면 돼요. 뭐 한미 반도체를 흔들든 아니면은 뭐 제주 반도체를 흔들든 확 빠지면은 사면 되는데 그게 확 안 빠지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IT 부품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면서 자, 일단 종목들 몇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는 자, 제주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자, 작년 이제 8월 달, 그러니까 7월 달서부터 슬금슬금 IT주를 이제 해야 된다는데 강하게 얘기한 건 이제 8월 달부터였었어요. 근데 그때 조금 빨랐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때 당시도 빨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쯤서부터 이제 사야 된다 생각했었는데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들이 빠졌습니다. 얘도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못 버티고 던진 사람들이 속출했을 겁니다. 지수가 그때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봐봐요.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버텨요? 그래서 대부분 저렇게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그냥 던진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고 나서 지금을 보니까 제주 반도체 781%가 올라갔고, 지금 저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오테크닉스,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가온 칩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등등 IT 섹터, 한미 반도체 최근에 급등한 애들 다 보면은 저때 저 힘든 상황들을 겪었던 사람들이 버텼다면 수익으로 가져가는 상황이 나왔을 거고, 저때 다 던졌으면 내가 저때 그냥 더 샀을 걸 하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을 텐데, 저는 시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죠. 흔들려도 결국 올라간다. 저의 가장 또 주특기가 9월 21일서부터 이게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현금화를 해라. 50%를 해라. 근데 물려도 IT는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도 IT도 팔 수 있으면 손실이 적으면 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사야 되는 거는 IT를 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연에서도 요거도 빠지기 전에 강연에서를 끝냈고, 여기서 얘기했고, 이후에서 11월 2일 날에서는 이제 FOMC 때에서 이제 주식을 사라고 얘기도 해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서 12월 강연에서도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또 해드리고 했었었는데, 다 지난 얘기잖아요. 이제는 지난 얘기는 그냥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맞춰왔으니까, 여태까지 제가 뭐 1, 2년 맞춘 것도 아니고 17년 동안 계속 맞춰왔으면, 그럼 앞으로 시장도 당연히 맞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믿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주 반도체도 계속 올라갈 거지만 그렇게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건데,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는 박살 안 납니다.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 뭐 쉬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어거지고 계속 좋을 흐름으로 움직일 겁니다. 지수 박살 없이. 그러면 그때 맞춰서 제주 반도체도 지금 벌써 이거 보세요. 와, 여기서 지금 이게 왜 또 올라가느냐? 올라갈 만들 이유를 만들면 되죠. 이유는 만들면 됩니다. 반도체가 인류 역사상 많이 쓰일 거다. 여태까지 195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반도체들이 쓰인 것보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쓰일 양들이 더 많아진다. 뭐 이런 이슈도,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동차 하나에 여태까지 들어갔던 반도체가 이만큼이면 앞으로 들어갈 자동차에는 이만큼이 아니죠.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들부터 해서 뭐 서버를 돌리거나 인공지능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들이 쓰이고, 그러니까 그런 핑계들은 만들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제 제품들이 인공지능이 붙여서 나올 텐데, 당연히 반도체의 수요는, 그리고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뿐더러 새로 만들어지는 고성능의 반도체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갈아치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돈 들여가지고 막 100조를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10년 뒤에 또 갈아치워야 돼요. 더 좋은 시스템으로. 뭐 10년이나 가면 다행이에요. 5년 안에 또 갈아치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도체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그러니까 HBM 뭐 3, 4, 5, 6, 7, 8 계속 나오겠죠. 그럼 점점 그런 장비와 그런 이제 반도체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그러면은 그걸 생산하는 반도체 회사들은 계속 돈을 벌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품들이 업그레이드되면 근데 이런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될 건데 그래서 계속 올라가도 그냥 그렇구나 그거를 뭐 자세하게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여러분들 뭐 반도체 회사 차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뭐 학사를 뭐 딸 것도 아니고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네들이 강하게 움직인다면 그럼 얘가 이제 조만간에 돌파를 하든 뭐 올해 안에 상반기에 돌파를 하든 돌파를 하면 그걸 인정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제주 반도체도 갔으니 다음 애들도 또 따라가는 애들이 있겠네. 그러니까 안 믿겨지더라도 그냥 믿으면 돼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반도체는 로봇과 함께 인공지능과 함께 성장을 할 것이다. 그게 안 믿어지면 계속 인터넷 찾아보면 됩니다. 나쁜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주 반도체도 뭐 5만 원은 간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얘도 1000% 넘어가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또 가온칩스. 가온칩스도 지금 200%를 갔는데요. 지금 고점에서 급락도 안 나와요. 2022년도나 2023년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발견을 했거나 추천을 했거나 수익이 났다 그러면 저는 위험하니까 당장 팔고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게 계속 갑니다. 마치 에코프로처럼. 에코프로 맨날 얘기해서 좀 지겨우니까 자 에코프로 BM처럼. 에코프로 BM도 제가 이것도 여기서 추천했었어요. 2021년도 여기서 추천했었는데 계속 올라갔어요. 이렇게 해갖고 얘는 올라간 게 1000% 정도 넘게 올라갔던 에코프로 BM은 7000%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럭무럭 자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가온칩스도 여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 흔들릴지언정 죽지는 않고 또 새로운 또 패러다임을 만들면서 2차 전지 움직이듯이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들이 제주 반도체 가온칩스에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HLB는 IT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자 112%인데 IT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하게는 얘기 못 하겠어요. 그냥 이 정도 먹었으면 욕심내지 말고 오징어 대리만 남겨놓고 그냥 파는 게 좋겠지만 자 HLB 테라퓨틱스 얘는 가져가도 된다고 그랬죠. 지난번하고 얘기 마찬가지. 얘는 목표치가 크기 때문에 얘는 커요. 목표치가 크기 때문에 HLB는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욕심으로 가져가는 것 외에는 팔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이고 HLB 테라퓨틱스는 아직 올라갈 목표치가 아직 큽니다. 아직 크기 때문에 이거는 욕심을 내도 되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101.5%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전고체 이거는 이제 신규주 쪽에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이것도 115.4%. 근데 죽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또 눌리면 또 가긴 할 겁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그동안 불기둥 레이더 방송이나 아니면은 실전 매매 정수에서 몇몇 종목들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흐름인데 지금 수익률들이 100%가 넘어가고 200%가 넘어가고 막 이래버리니까 지금 막 바닥에서 움직이는 IT 섹터들 그다음에 고점에서 움직이는 IT 섹터들의 수익률이 크진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PSK 이제 가장 최근에서 이제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1월 25일 날에 들었던 종목인데 아직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신고가권에 있는 종목이 좋아요. 봐봐요. 이거 보면은 2019년도서부터 아마 이전에 여기서 아마 가격이 뭐 분할을 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 확실치는 않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차트는 사라졌지만 어쨌든 지금 얘는 신고가권을 가고 있고 신고가로 가고 있죠. 넘어가면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왔지만 또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닥 여기서 5,000원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여기서 아마 뭔가 분할을 했거나 합병을 했거나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 저때 당시에 2010년도서부터 2019년도 사이에 많았습니다. 뭐 HP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원익 IPS도 마찬가지, AP시스템도 마찬가지, 싹 다 중간중간에 분할하고 막 합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떴다 붙였다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가격들이 과거의 차트가 나오지 않아서 이게 주가가 바닥에서 800%, 1000% 올라온 것처럼 안 보여서 그렇지 과거 차트로 따지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만큼 역사적인 신고점을 가고 있는 건데
지금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먼저 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바닥에 있었던 애들이 나중에선 걔네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한 1년, 2년, 3년 지나면 이제 바닥에 있는 애들이 얘처럼 움직일 거예요. 물론 옥석 가리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 안 움직이더라도 묻어가기는 좋아요. IT주들이. 근데 지금은 이런 애기들이 좋은 거예요. 각도가 서 있고 날이 서 있고 돌파하고 급등하고 그런 애들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 PSK고요. 그래서 수익률은 21.6%밖에 되진 않지만 바닥에서 몇백 프로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작은 수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어쨌든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한미반도체. 얘도 지금 신고가권에 있는 종목이죠. 신고가권에 있는 종목이고 얘도 바닥에서 지금 뭐 여기서부터 지금 10,000원 이전에서는 뭐 여기가 얼마죠? 여기는 뭐 900원.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는 뭐 1,000원에서 움직였으니까 뭐 10배를 가고 지금 10배가 1,000원이면 10,000원이 10배고 뭐 100배 갔네. 그렇죠? 100배가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가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계속 올리면서 계속 올라간 흐름이 지금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먼저예요. 이쪽이 먼저가 되고 이쪽이 순서가 되고 그렇게 되고 나중에서는 한미반도체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바닥에는 2만 원, 그러니까 12,000원대에 있는 자리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당장 안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 반도체주들도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갈 거예요. 최악의 경우를 봤을 때.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 뭐 다음 달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늦죠. 여러분들 그런 게 좀 궁금해할까 봐 제가 미리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늦는 종목도 IT 종목도 왜 안 가냐? 나중에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할 때쯤 되면 그게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면 지금 먼저 가고 있는 애들 먼저 공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감도 있잖아요. 덜 익은 감이 있고 익은 감이 있어요. 그러면 덜 익은 감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당연히 익을 것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덜 익은 감을 먹기 위해서 거기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익은 감을 먼저 따먹으려고 하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익은 감부터 따먹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덜 익은 감 계속 콕콕 찔러봤자 딱딱하고 먹지도 못하고 먹어봤자 떫고 먹으면 소화도 안 됩니다. 배탈 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익은 감,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IT가 움직이니까 그쪽을 먼저 쳐줘야 되고 안 움직이는 이제 바닥에 있는 IT주들은 나중에 가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두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다릴 수 있다면 좋은 거다. 뭐 그런 얘기. 어쨌든 강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주자마자 막 움직인 거예요, 지금. 30% 넘게 올라간 35% 수익 냈고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수페타시스인데 이것도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이수페타시스. 이게 이제 최근에 줬을 때에서는 지금 30.2% 수익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한 종목의 제주반도체 다음으로 얘가 수익률 2등입니다. 600%예요. 근데 그거는 여기 2021년도 11월 달 2022년도군요. 2022년도 11월 달에 추천했던 가격으로는 600%인데 최근에 추천한 가격으로는 30%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차이는 당연히 바닥에 샀느냐, 이제 고점에 샀느냐가 이제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IT를 주를 공략을 하면 단기적으로도 30%가 수익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자주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쭉 설명했을 때 요점만 얘기하자면 강한 종목을 먼저 쳐야 빨리 20, 30%가 빨리 나옵니다. 바닥에 있는 거 안 움직이는 공략하면 두 달 뒤에 나올지 석 달 뒤에 나올지 나오긴 나와요. 나중에 크게도 갈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IT는 다 좋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장 강한 종목들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 IT 관련한 종목들 지켜봐야 된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들은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우리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장중에 매일같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정말 아쉽게도 지금 20자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자리가 차면 입장이 불가능하니까요. 기회가 될 때 빠르게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자, 계속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계속해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좀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코센이요. 코센,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1,000원에요. 5%요. 31,000원 매수가에 5% 비중. 자, 현미경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오늘 종가가 35,750원이고 18%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AI 기술을 적용해서 전자현미경 좀 개발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래요. 일단 신규 상장주들은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규칙만 잘 지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은 참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매매하기도 참 좋은데 신규주 같은 경우들도 장이 좋을 때에서는 잘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급등락도 심하고 그다음에 저점이 깨지면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거꾸로 계속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것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차트 보겠습니다. 31,000원대 샀으니까 오늘 사셨나 봐요? 아니, 어제요. 어제 내려올 때. 예. 목요일 날? 예, 먼저, 예. 그렇죠. 목요일 날. 그러니까 전일 날. 네. 31,000원대. 그건 손절만 잘 잡으면 돼요. 손절이 장이 좋으니까 최저점으로 잡으세요. 23,500원. 요거 깨지면은 안타깝게도 수익 냈던 건 다 포기하고 다 던져야 되는데 하실 수 있을까요? 목표가는 얼마나 저는 신규주들의 목표 가격은 딱히 없다고 봐요. 신고점을 뚫으면 만약에 46,400원을 뚫으면 목표 가격은 1,000만 원, 1억, 뭐 10억, 뭐 1조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 가격이 없어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신규주는 원래 그래요. 차트가 없기 때문에 목표 가격 고점을 뚫게 되면 세력들이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는 거고 팔고 싶을 때 파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분차트나 아니면 일봉에서 꺾이는 모양이 나오면서 5일선이 이탈되고 막 떨어지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매도 타임을 대부분 그래서 잡게 되는데 그래서 목표치를 크게 연연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목표치는. 세력들이 내일이라도 던지면은 그게 목표치인 거예요. 신규주잖아요. 신규주 때문에 그래서 세력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세력들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신규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대응시키냐면은 정고점으로 오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그냥 팔아라. 근데 욕심이 나면 정고점을 뚫으면은 목표치가 무한대로 되니까 가져가다가 갑자기 세력들이 터는 것 같다 싶으면 같이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팔고 나서도 세력들이 더 땡기면 계속 올라가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익 날 때서 파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점이 깨져서 23,500원이 깨지게 되면 얘가 10,000원으로 가고 5,000원으로 가고 1,000원으로까지도 내려갑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주들은 손절만 잘하면 돼요. 먹을 때는 욕심을 줄이면서 계속 파시고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목표대가 뭐 4만 원이다. 그럼 4만 원에 팔아도 되고요. 45,000원이다. 그러면 45,000원에 팔아도 되고요. 아니면 뭐 욕심이 나서 좀 더 먹고 싶은데요 하면은 거기도 마찬가지 팔아도 되는데 손절만 잘 잡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 한 4만 원이나 45,000원에서 저라면 팔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지지와 저항이 확실하게 나와져 있는 IT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주는 올라가면 참 좋지만 떨어질 때가 골치 아프기니까 자 그리고 제가 성향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좀 짧게 끊겠다 그러면은 3만 원이 깨지면 근데 3만 원도 손실이네요. 그러니까 손실은 피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냥 3만 원 잡읍시다. 3만 원이 깨지면 포기하고 차라리 좀 더 매매하기 편한 쪽으로 교체를 하세요. 저 내일도 더 매수 좀 더 들어갈까 싶어서 했는데. 그럼 원래 좀 단타가 좀 되세요? 원래 매매 좀 잘 하시고?
예, 그래가지고 어. 단찰할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절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3,000원이 깨지면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그냥 손절하시면 되고 그 전에선 추가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근데 대응을 못하면 초보자들이 또 깨졌을 때 그냥 에이 그냥 더 냅둬야지 그러다가 정말 큰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3만 원이 깨지면은 차라리 좀 매매하기 편한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 했는데 매매가 좀 가능하다 그러면은 23,0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내려오면 더 사시고 올라오면은 또 비중이 작으니까 올라오면은 한 4만 원이나 뭐 42,000원, 45,000원, 2,000원 단위로 이렇게 매도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일 저희 매수 좀 해갖고 한 4만 원이나 빼려고 털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매매를 할 줄 아시면은 굳이 이거 아니어도 지금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섹터도 종목들 많은데. 뭐가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침 방송에서 여러 가지 섹터들 뭐 저출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유가 관련주 얘기도 했었고 반도체 얘기도 했었고 자동차도 얘기했었고 편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만 보지 마세요. 네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우선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이 손절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들어봤으니까요. 짚어주신 이 손절 라인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을 궁금하실까요? 한국 BNC고요. 네. 6,500원에 10%입니다. 6,500원에 10% 비중, 한국 BNC가 오늘 52주 신고가 또 새롭게 좀 경신을 했거든요. 5,53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6% 넘는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 어떻게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갑자기 거래가 밑에서 실렸네요.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6,500원이면 이거 물리신 지 꽤 오래됐네요. 그렇죠? 진짜 오래됐습니다. 잠깐만. 6,500원이면 중간에 물타기도 하셨나요? 네, 물도 한번 탔어요. 물타기도 하셨. 물타기 하고 나서도 한 1년 넘게 걸리신 것 같은데 아, 네. 한 2년 걸렸네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요. 빠져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잠깐만요. 이게 뭐 무슨 이슈로 움직였나요? 원래 이게 비만 치료제에서부터 해서 원래 네, 제약바였잖아요. 요번에 뭐 비만 치료제 뭐 그러면서도 올라왔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약주를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 그러니까 제약주보다 지금 먼저 움직이는 게 IT고, 그리고 제약주보다 또 먼저 움직이는 게 오히려 또 2차 전지가 먼저 움직였고, 건설주, 뭐 증권주, 보험주, 뭐 자동차 이런 애들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제약주가 소외받고 있는데 제약주는 묻어두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약주들 하도 그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얘는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일단 그 원하시는 게 큰 수익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수익만 나면 된다? 예, 그냥 본전이라도 빠져나오려고 해요. 그런 정도면 어렵지 않아요. 갖고 있다가 수익 날 때 조만간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조만간에 맞아요. 이거는 조만간에 나와야 돼요. 이거는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네, 조만간에 그래서 빠져나오려고요. 근데 분명히 저는 이제 미래를 예상해 보자면 나 수익 나서 팔았는데 자꾸 올라가네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걸 좀 방지하려면 많이 팔고 조금은 남겨놓으세요. 아주 쬐끔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약간 아쉬움이 좀 덜하니까. 그러니까 지겨워서 던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네. 쬐끔은 남겨놔도 돼요. 그리고 한 알겠습니다. 7,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7,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상담을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속 끓이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이종수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일양약품요. 일양약품 매수가랑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목수가 대기업가 33,00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매수가 33,000원인데 오늘 종가가 14,000원대입니다. 자, 걱정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네. 저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3년 됐어요, 3년. 3년. 네. 그래요. 원래 주식이 안 가면은 3년도 빠지고 4년도 빠지고 근데 그래도 한 8년 빠지면 가더라고요. 8년 정도 빠지면 가기는 가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팔 기회를 줘서 비싸게 물리면 진짜 8년 걸리는 거고 싸게 물리면 2년, 3년이면 빠져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양약품. 자, 일양약품. 그 3년 전에 이거 사고 나서부터 자꾸 떨어지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괜히 이걸 샀네 하는 생각은 이미 벌써 들었을 거고 지금쯤이면 약간 포기할까 말까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을 조금 들었어. 오늘 조금 팔았어요. 뭐 얼마나 올랐다 이걸 팔아요? 아니, 너무 속상하고 다른 반도체는 너무 많이 오르는데 너무 안 갔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한 3년 빠지고 올라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한 최소 2년 동안은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에 뭐 증권가에서 여기저기에서 슈퍼사이클이다 뭐다. 2022년도에 장도 좋았고 2021년도에 장이 좋았고 그래요. 그때 당시도 IT가 갈 거다 했는데 장이 무너졌죠. 저도 2021년도에 장이 좋았잖아요. 2021년도에 우리 코스피 보면은 장이 좋았고 네. 근데 저도 IT도 물론 그때 당시 2차 전지를 강하게 밀고 했지만 IT도 추천했고 저도 그래서 장이 계속 좋아서 저도 IT 슈퍼사이클 온다고 저도 떠들어댔는데 저는 다른 전문가가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저는 하락장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이 2022년도 여기 설날 되기 전에 이제 하락장 됐으니까 이제 종목들 이제 박살날 거니까 IT가 뭐고 다 필요 없다. 이제 다 빠질 거니까 조심하시고 현금화 대응하세요라고 저는 말을 바꿨죠. 이전에서는 저도 IT 저도 똑같이 슈퍼사이클 얘기했었는데 다른 이제 뭐 증권가에 뭐 그런 데서는 계속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면서 2022년도 슈퍼사이클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락장 이제 시작이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제약주도 빠졌고 IT도 빠졌고 다 빠졌던 건데 그래서 그때 이후서부터 IT주들이 2년 동안 재미가 없었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인공지능은 먼저 움직였고 자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제약주들도 지금 2, 3년 빠졌어요. 지금 최소한 2년은 빠진 거고 많이 빠진 얘는 지금 4년 빠졌거든요. 그럼 갈 때는 됐는데 모양이 안 가요. 지금 이 모양으로 안 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손실이 16,000원대 사가지고 손실이 한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이거를 손절을 해서 IT를 교체하세요라고 얘기를 저는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제약주를 하더라도 아까 좀 분명히 보니까 한국 BNC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일양약품을 팔아서 이걸로 교체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손실이 10% 안쪽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손실이 지금 10%가 아니고 거의 50%. 그렇죠. 거의 반토막. 예. 그러면은 제약주의 미래를 보고 이거는 그냥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제약주를 나쁘게 보진 않는데 이 얘기로 지금 당장 가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한 2년 봐야 돼요. 지겹죠? 2년 더 기다려. 예. 근데 2년 기다려서 결국은 수익 남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제약주들도 많은 패러다임들이 이제 인공지능 접목되면서 바뀌면은 나중에는 주도주로 얘네들도 올라올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33,000원으로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2년 뒤에. 그러면 그 전문가님 그러면 네. 추가 매수를 좀 해놓을까요? 2년 뒤에 하는 게 낫죠. 그렇구나. 그런 관점이라면. 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예. 지금 당장 살 다른- 거면요. 자, 예. 지금 잠깐 살 거면 그러니까 꼭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이거 지금 추가 매수할 거 그러는데 그럼 2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지금 살 거면 아까 봤었던 한국 BNC 이거는 제약주잖아요. 차라리 네. 얘를 사든가. 근데 이것보다는 더 안전한 쪽은 IT죠. 그럼 IT 아까 저 좋다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IT로 사는 게 지금 당장 살 거면 그쪽이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수로 따지게 되면 일양약품은 얘가 바로 65점 이하짜리 종목입니다. 그게 저는 이제 회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제약들은 회사는 뭐 나쁘진 않아요. 우리 일양약품 약국 가면 일양약품 약 있잖아요. 네.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주가가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없는 듯이 하고 그냥 놔두는 게 낫겠다, 그지? 그러니까 16,000원에 물렸으면은
없애버리는 진짜 없애는 거예요. 팔아버리고 그냥 손실 10% 보고 그냥 팔면 네. 그게 제일 좋은데 예, 저도 손실이 그렇게 크고 생각해요. 회사는 어차피 안 없어질 것 같고 네. 제약주들도 언젠가는 주도주로 분명히 올라올 텐데 이거보다는 올라올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긴 시간을 가져가면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아요. 50%나 손실 났으면 그냥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말씀하지 마세요.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우선 손실폭이 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 당장 정리를 하기도 어렵고 추가 매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약주도 힘을 받는 날이 곧 올 수도 있으니 계속해서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면서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가 한국금융지주를 갖다서, 한국금융지주하고 한국금융지주 우선주하고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금융지주는 71,000원에 매수를 해갖고 조금 수익인데, 네. 신청은 한국금융지주를 했는데, 한국금융지주가 약간 마이너스가 있어갖고,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로 바꾸면 안 될까? 아, 지금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종목 궁금하시다고? 예, 제가 두 개 다 갖고 있는데 신청을 한국금융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수익 조금 나가 있을 때 놔두고 우선주로 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수익을 나고 있으니까 고민되는 종목 우선주로 좀 물어보시겠다고. 자, 그럼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69,000원입니다. 69,000원. 자,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것도 10%입니다. 10%, 69,000원에 10% 비중인데, 자, 3% 오르긴 했지만, 자, 49,750원이면 여전히 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주가 지금 속을 썩이고 있대요.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참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아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일단은 당연히 뭐 우선주하고 우선주하고 그다음에 그냥 주식하고 이제 어차피 움직이는 게 비슷하니까 같이 보면서 가면 되는데 근데 매수 단가가 두 개가 많이 틀리네요. 네네, 이걸 좀 빨리 하고 하나 좀 늦게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를 보면 두 개가 지금 바닥을 얘도 지금 2년 고생을 했다가 이제 바닥에서 돌리는 그다음에 모습이고 우선주 같은 경우도 본주가 움직이니까 얘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일단 둘 다 좋게는 봅니다. 근데 요거 앞에 있는 지주는 가격이 좀 비싸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7만 원 깨지면은 조정으로 들어가니까 물론 조정 받았다가 한 6만 원까지 내려와도 다시 올라가면서 본전은 되지만 이거 6만 원까지 만약 내려갈 흐름이 생기면은 뭐하러 들고 있어요. 그렇죠? 팔아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사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7만 원 깨지면 안 되니까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빠질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둘 다 수급이 되게 좋습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지금 지주사 그러니까 그 은행주도라든지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주사라든지 금융회사 관련주들이 지금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강세를 보이니까 지금 당장 급할 거는 없어요. 그냥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매수가까지도 정말 운이 좋으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개인들이 잘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게 개인들이 계속 올라가도 쳐다도 안 본다.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뭐 사야 되나 아마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 쪽 아마 쳐다도 안 볼 텐데 그러면 오히려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일단 6만 원 정도까지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6만 9천 원은 너무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좀 그거는 모르겠고 6만 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면서 6만 원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6만 9천 원, 7만 원이 불가능하다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한 6만 원대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 조정받으면 더 사세요. 이거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추가 매수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지금 했다가 4만 5천 원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받으면은 왜냐면 수급이 좋으니까 조정받으면 마음 놓고 더 사셔도 되는데 조정 안 받고 계속 올라가면은 그냥 내비로 두세요. 6만 원까지는. 그럼 만약에 4만 5천 떨어지면 4만 5천에서 추가 매수 할까요? 그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결국은 그 이상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만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사면 되는데 또 사람 마음이 또 안 내려오고 계속 올라갈까 봐 또 걱정이 되죠. 네네. 그럼 얘만 가겠어요? 뭐 다른 은행주도 갈 거고 뭐 다른 뭐 섹터 애들도 갈 텐데 그때는 또 다른 거 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조정받으면 더 사셔도 됩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매수가까지는 오기는 힘들다.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는. 그죠? 쉽지 않죠. 쉽진 않지만 6만 원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그때 또 시장 분위기가
모르죠. 코스피가 4천 가겠다 그러면은 뭐 7만 원 못 넘어가겠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를 좀 봐야 돼서 6만 원 꼭 오면 다시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6만 원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겠다 들어봤으니까요. 6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나는 장중에 이런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10자리 남았습니다. 자, 빠르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48,000원이 평단가고요. 비중은 40%예요. 네, 48,000원 매수가에 비중 40%이신데 자, 우선 종가가 27,600원입니다. 전략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요.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뭐 간략하게 작년 말씀드리자면 4월에 샀어요. 네. 작년 4월에 그러니까 종목의 점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의 점수가 70점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70에서 75점 정도 되면은 요거는 좀 사서 매매해도 나쁘지는 않은 근데 별로 그냥 땡기지는 않는 뭐 그런 종목이고 75점에서 80점 정도 된다면 웬만하면 수익 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받아쓰기 점수로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80점이 넘는다, 85점 정도 된다. 그거는 안 하면 바보예요. 그거는 사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뭐 이런 애들이 85점 정도 되는 종목이었어요. 최근에 잘 올라갔죠. 그리고 뭐 가온칩스 이런 애들 바닥에 있을 때 걔네들도 85점, 90점. 그러니까 85점도 그러는데 90점, 95점 종목들은 당연히 사야 되는 당연히 좋은 종목들이고. 근데 지금 하나솔루션 이렇게 꺾여 있는 종목들은 점수가 조금 올라올 때까지는 얘네들은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지금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봐서는 얘는 60점짜리 종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각오를 하고 그냥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딸리기 때문에 이 점수가 이게 계속 60점으로 머물지는 않고 과거의 차트를 보면요. 차트를 보면은 얘가 이때 당시 얘도 여기서 60점일 때가 있었어요. 여기서 60점. 그러다가 점수가 오르면서 한 이쯤 됐을 때 이제 8, 90점으로 올라갔을 것 같고 여기 하나솔루션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암흑기인 거죠, 얘. 그러니까 암흑기가 끝나야 되는데 그래야 얘가 점수가 오르면서 좋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모양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물려서 갖고 있는 방법밖에. 그래서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암흑기가 언제 끝날까요? 암흑기요? 뭐 확답할 수는 없지만 올해 안에는 끝나겠죠, 그래도. 아휴, 네. 그렇죠. 좀 힘들겠지만 올해 안에는. 그래도 올해 안에 끝나는 게 어때요? 아까 어떤 분 물어봤을 때 제가 2년 걸린다 그랬는데 얘는 그래도 2년까지는 아니고 올해 안에는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빠질 만큼 빠졌고. 지금 사는 건 어때요? 뭐라고요? 지금 매입하는 거 27,000원. 지금 매수한다고요? 네. 60점짜리 종목을? 맞죠. 네. 그러니까 받아쓰기 60점 정도면은 정말 안 좋은 점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에서 막 사겠다고 하면.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얘가 만약에 35,000원이라도 돌파되면서 막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안 나올 것 같은데 만약 그런 모습이 나오면 얘가 점수가 바뀌어요.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비중도 많고 얘는 추가 매수보다는 더 빠질 거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일단 어쩔 수 없이 보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버텨야 됩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종목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 오늘 상담 접수가 안 돼서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 내일도 이정수 전문가님 출연해 주시니까요. 내일 다시 한번 방송에서 상담 접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T 섹터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한 시장이라고 들어봤고요. 신규 상장한 코스닥은 손절가 23,500원 잡아줬습니다. 잘 보고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7,000원까지도 상방 열려 있다라고 하죠. 한국 BNC 조금만 더 인내를 하고 보유해보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